비장의 무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졸업생도 많은데요.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애플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졸업생들이 저에게 나중에 찾아와서 고맙다고 말을 하면서 조금 더 특출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나 어떤 전략들이 저는 한 끗 차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희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되게 모시기가 어려운데 로체스터 대학 경영학부에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시는 이영선 교수님, 미국의 야밤에 지금 아마 시간이 11시, 12시 그 사이일 것 같은데 한국이 이제 12시 정도니까 미국은 밤 11시, 12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스피치 말하기, 이거는 저는 이분한테 우리가 꼭 배워야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스피치 말하기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엑기스들, 요것만 송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하고요, 방법이 없으니까 줌으로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영선 교수님은 줌 화면으로 아마 나오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되게 애써서 만든 영상이거든요. 말하기 스피치 고민 해결하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니까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영선 교수님 불러보겠습니다. 이영선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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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울은 지금 낮 12시가 조금 넘었으니까 거기 뉴욕주는 야밤이죠? 몇 시쯤 됐어요? 밤 11시 10분입니다. 아, 네. 너무너무 이 늦은 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영선 교수님, 우리 구독자들이 다 알긴 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프로페셔널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있는 이영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좀 지루하지 않게 그냥 팍 질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영선 교수님의 답변을 들으시면 스피치 사실 말하기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여기 고민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갈 텐데, 말하기 스피치 고민, 이거 한국 사람 거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엑기스만 딱딱 소개하는 대담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질문, 스피치 말하기, 이게 왜 중요하죠? 실제 삶에 미치는 영향은 뭐죠? 이런 걸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일상에서 실제로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잘하게 되면 어필도 잘하고 어디 가서 이 프레젠테이션도 잘하고 하여튼 말 자체도 자유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저는 사실 스피치를 잘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의 변화도 온다고 봐요. 사실 말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스피치를 잘하게 되면 자존감이 또 엄청 높아지죠. 그래서 질문은 스피치 말하기, 이게 왜 중요한가요?가 질문이에요. 이 교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실은 AI가 기술이 발전되고 너무 정보의 양이 많아졌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누구나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저는 스피치가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치가 진짜 10년 넘게 가르치고 있는데 딱 그 AI가, 그러니까 챗 GPT가 도입이 된 전후로 학생들의 가장 큰 변화를 보자면 학생들이 컨텐츠는 정말 훌륭해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말로써 표현해내는 능력이 그 컨텐츠가 좋아진 거에 비해서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감이 더 떨어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더 설득하지 못하는 말하기가 되고 있다는 건 저는 그냥 바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가 좋아질수록, 나의 컨텐츠가 내가 더 똑똑해 보일수록 그거를 내 말과 내 표정과 내 목소리로 드러나게 하는 말하기를 해야만 그 내용이 정말 내 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치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말을 잘 하다 보면 자기 자신감도 당연히 높아지죠. 자존감도 높아지고 남도 이 내용이 챗 GPT에서 따온 내용이 아니라 진짜 자기 걸로 소화해낸 자기의 컨텐츠구나 라고 상대방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질문부터 핵심을 지금 딱 짚어줬습니다. 현재의 AI 시대에서 말하기와 스피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셨는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그냥 흘려듣지 말고 나의 절박한 문제다. 이렇게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이제 후반에 나오는 말하기 스피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의 근본을 좀 따지기 위한 거예요. 이 질문 다음에 이제 말하기 스피치의 구체적인 요령에 대한 이야기로 가려고 하는데 스피치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 이 얘기를 간단하게라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유전적으로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협력, 소통 유전자가 엄청나게 발전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본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면 자기 이해 또는 타인 이해 그리고 소통에 의한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상호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상호성이 핵심인데요. 사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면접도 잘하고 프레젠테이션도 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번지르르하게 잘 이야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기와 스피치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꼭 듣고 싶습니다. 보통 스피치라고 하면 말을 잘 한다고 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것만 말하거든요. 근데 이 스피치를 사실은 더 확장시키다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혹시 전공자가 이 방송을 보신다면 바로 아시겠지만 커뮤니케이션 교재에 정말 한 몇 페이지만 딱 넘기면 바로 1장에 나오는 것이 샌더, 메시지, 그다음에 리시버 해서 이렇게 피드백 루프까지 해서 이게 말하기,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스피치라고 하면 나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화자가 있고 그 메시지가 있고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말을 듣는 사람이 또 어떻게 피드백을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무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영역에서 다 역할이 있습니다. 결국은 정말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려고 하면 이 각자가 그 각각의 위치에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서 그 피드백이 올바로 전달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 화자가 목적한 대로 의도한 대로 그 메시지가 청중에게 닿아서 듣는 사람에게 닿아서 그게 올바로 딱 그 루프가 원으로 형성이 되었을 때 진짜 스피치, 상호 소통하는, 상호 성장하는 말하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좀 뭐라 그럴까 막 손짓 발짓 하고서 엄청 말도 빨리 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스타일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죠. 제가 평상시에는 꼭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금 유튜브 화면에 나와서 이영선 교수님이 말하기 스피치의 최고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번드르르 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이 교수님 개인적으로도 만나 뵙고 대화하고 이렇게 영상을 같이 찍고 해보면 그냥 따뜻한 지식인의 한 사람, 그래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그런데 내용의 진정성이 이 교수님의 개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쑥쑥 들어오는 경험을 아마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만 정말 상호소통을 잘 하려면 막 우겨 넣듯이 자기를 어필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푸셔야 마음도 편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실 수 있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상호소통적인 말,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말이죠. 얘는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건지 구체적으로 이제 이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잘 하려면 하하고 웃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웃는 것도 근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표정까지도 그 사람의 메시지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다가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번 이제 수업이 개강을 하면 바로 그냥 1주차에서 제가 다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부분하고 이 사람이 듣는 부분하고 이 사람이 보여주는 그 반응, 그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피드백을 보면서 아,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바로 캐치를 해서 내용을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더 쉬운 말로 표현한다든지 그 청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는 말하기를 해야만 진정한 소통,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웃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비주얼적인 요소가 뭐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말 자체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얘기는 저는 사실은 심쿵하게 들어오는 대목이 있어요. 사실 말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를 신경 씁니다.
내가 지금 말을 잘하고 있나? 이거 완전히 꽝이에요. 지금 이 교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말을 했어.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알아듣고 있지? 반응이 뭐지? 얘를 살피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질문하고 그 다음에 설명도 하고 그 다음 얘기로 갈 수 있고 결국은 말의 중심은 상대에 있고 상대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자기가 발견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 잘하기, 스피치 잘하기 하면 내가 잘해야지. 여기에다가 다 신경이 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교수님의 말하기 스피치 방법론은 사랑의 말하기 스피치 방법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전제가 됐으면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니까요. 자, 네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상호소통적인 말하기를 잘해서 실제로 성공한 제자들 얘기를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받고 싶어요. 이러면 그렇구나 하고 확신을 딱 갖게 되죠. 어떠세요? 뭐 엄청 많아서 다 할 수는 없을 테지만. 네, 제가 지금 학교에서 거의 이제 10년째, 이번 가을 학기부터 10년째가 되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졸업생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정말 손에 꼽자면 뭐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애플 뭐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졸업생들이 저에게 나중에 찾아와서 고맙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승진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말하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입사하는 친구들 그리고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다 거의 비슷비슷한 조건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더 특출 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나 어떤 전략들이 저는 한 끗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공통점을 제가 유심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로 꼽자면 그 친구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그 회사가 필요한 니즈에 딱 맞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경험을 한 것을 자기의 성과 위주로 나열을 하거든요. 근데 나열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이 회사가 좋아할 만한 것을 자기가 추려서 경험을 자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생생하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라비 세운다고 하죠. 그렇게 막 우격다짐으로 넣고 막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한 중에서 정말 하나를 딱 찾아서 그거를 자세하게 생생하게 표현을 해서 그게 결국은 이 회사의 니즈와 얼만큼 잘 부합하는지를 설명하는 사람이 취업에 성공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승진의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거기 들어가 있는 일하는 사람들은 다 똑똑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끗 차이는 타 부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 아닌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상대방의 언어로 표현하는지, 얼마나 쉽게 설명하고 들을 때 힘들지 않게 듣게 하는 그 전략이 승진을 하는 친구들의 한 끗 차이 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있고 제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자신들의 그런 한 끗 차이에 도움을 줬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얘기도 잔잔하게 들리지만 퍽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런 걸 엄청 많이 했어 라고 막 자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자랑을 해버립니다. 내가 잘났어요. 그러니까 청자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잘났다는 거를 어려운 언어로 설명을 해요. 그걸 잘하는 줄 알아. 자, 이거의 역방향으로 가라고 지금 이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자기가 잘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 그들이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되게 원해 하는 것이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라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나는 사실 요런 걸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런 건데 너희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말 써서 내가 전문인인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거 실리콘밸리 이런 데서는 통하지 않는 데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도 타부서의 사람에게 진심의 나를 사랑으로 쉽게 잘 설명해야 승진을 한다는 거예요. 말하기와 스피치의 핵심인데 우리는 사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꼭 다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자꾸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는 혹시 전달이 안 됐을까 봐.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길게 코멘트를 붙이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거, 면접, 프리젠테이션, 이거 우리 다 관심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할 때 꼭 넣어야 될 스피치의 내용 요소랄까 이런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장의 무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학생들 가르칠 때 정말 강조하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제가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로 스타입니다. 스타. 반짝반짝 스타, 빛나는 별 스타인데요. STAR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약언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S는 바로 situation, 상황입니다. 수많은 경험을 했던 것 중에 정말 하나, 좋은 경험을 하나 선택을 하셔서요. 그 상황을 서술을 하시는 거예요. 묘사를 하시는 겁니다. 생생하게.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다음 T, 스타에서 T는 태스크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태스크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떤 임무를 맡았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A는 뭐겠어요? 액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임무를 가지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그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A에 해당되는 거고요. 마지막 R은 리졸트죠. 리졸트, 결과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무를 맡아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났다. 결과를 수치화를 하거나 상대방의 피드백을 전달하거나 내 느낀 점을 깨달은 점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이 회사에 내가 어떻게 기여하고 싶다 까지 딱 얘기하면 정말 깔끔하게 자기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학생들의 또 한 끗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제가 수업에서 다 알려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스타에 입각한 서사가 면접 과정에서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1개만 들어갈 수도 있고 3개 들어갈 수도 있고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타를 반복 연습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를 사실 뭐 저는 이 교수님한테 귀가 따갑게 지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면접이라는 것은 꼭 입사 때 면접 시험뿐만이 아니고 나를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야 할 때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 딱 외워두시고 말하기 모임에서 이 스타를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는 거 이거 정말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네, 6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이거 회사 다니시는 분들 다 고민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한번 잘해봤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어. 이런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요령을 조금 총체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서 유학 나오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 클라이언트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임무를 맡아서 일을 했었는데 늘 저도 고민을 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걸까? 왜냐하면 저도 상사에게 혼났었거든요. 잘 못한다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라고 늘 고민했었는데 사실은 잘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그냥 딱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조, 그다음에 스피킹, 비주얼, 마인드셋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진짜 뭐 서론, 본론, 결론이고 서론에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있고요. 뭐 어떻게 오프닝을 한다든지 어떻게 목적을 말한다든지 어떻게 뭐 프리뷰를 한다든지 이런 거 서론에서 하시면 되고 본론은 또 어떻게 3가지로 말하고 어떻게 연결시키고 이런 거 하면 되고요. 배우면 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요약을 어떻게 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강조하고 마지막 한 방을 어떻게 날리는지 이게 다예요. 요거를 제대로 배우시고 여러분의 걸로 익히시고 반복하시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마인드셋이죠. 사실 프레젠테이션이 어려운 이유가 그 내용이 어렵다는 것보다도 마음가짐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이 마인드셋에서 사실은 기인하는 경우가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셋까지 제가 한 15년 강의한 것을 바탕으로 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정말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만 딱 챙기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도 포인트는 다 아셨어요. 제일 앞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이제 확 느낌이 왔을 거예요.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약장사처럼 엄청 화려하게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막 이렇게 해도 제 진심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이제 이런 핵심을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그리고 방법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실천이 잘 안. 요거 어떻게 할까요? 요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하나 딱 짚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나서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퍼블릭 스피킹 교재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한 400페이지 정도 돼요. 400페이지가 되는 이 내용 중에서 사실 뭐 발성, 발음에 대한 거, 호흡에 대한 거는 정말 한 페이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그 중요도를 아시겠죠? 근데 한국은 스피치 하면 발성과 호흡, 요게 모든 것을 말하는 것처럼 많이 제 기준으로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레짐작 포기를 하시고 나는 바꿀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 바꾸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 목소리 그대로. 저도 목소리가 뭐 이렇게 또랑또랑하거나 아나운서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퍼블릭 스피킹, 공정 말하기를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고 그걸 가르치는 거를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친구들의 비포 애프터를 직접 보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도 꼭 느끼게 깨닫게 해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 수업도 연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아는 거, 제대로 배우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알았어. 그걸로 끝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컨텐츠로 자기가 실제로 그걸 적용해서 내 목소리, 내 표현, 내 내용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좀 여러 번 반복하면서 체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체화가 되려면 내가 그냥 혼자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분명히 누군가의 코치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누군가 같이 보면서 상호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직접 적용을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최소 10번은 해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이 커리큘럼을 아시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래도 사실은 밝혀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로체스터 대학을 비롯해 로체스터 대학은 조금 비싸니까 네. 로체스터 대학에 여러분들 미국에서 우리 아이비리그만 알잖아요. 준 아이비리그. 그래서 엄청 수준이 높은 대학이라서 돈도 좀 비싸고 그런 대학이에요. 한 학기가 어느 정도 수업료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저희 학교가 사립대라서 수업료가 비싼 것도 맞는데요. 제 수업 하나만 사실 놓고 보면 8,000불에 한 강좌가? 네, 제 수업이 4크레딧이거든요. 헐. 그래서 8,000불 정도 됩니다. 한 1,000만 원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1,000만 원짜리 수업 1,000만 원짜리 강의를 우리 아이캔 비즈니스 스피치 대학에서 정말 작은 돈으로 여러분들 수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네, 8,000불 하니까 제가 허걱하긴 하네요. 로체스터가 전체 1년 학비는 한 8만 불 정도 됩니다. 로체스터가 비싸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이 정도 8만 불이나 하는지는 몰랐네요. 이야, 정말.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영선 교수님은요, 만나서 관계 맺고 서로 협력하고 한 지가 꽤 오래됐고 개인적으로도 좀 돈독한 그런 분이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이 교수님을 모시는 이유는 이 교수님은 정말 사랑을 전하고 싶은 대표적인 인물이야. 눈물도 엄청 많고 말하기, 스피치 이런 영역 때문에 계속 뭔가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한국 사람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직장인들 포함해서 또는 가정주부들, 특히 남성들 중에 정말 덜덜덜덜 떨어서 너무 불편하신 분들 많거든요. 이 교수님의 사랑의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생 고민 한 방에 고쳐가시기 바랍니다. 이 교수님 이제 주무셔야 될 시간이네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손을 들어서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